친구들 안녕. 글로벌 비즈니스맨 글비맨이야. 본 교관 오늘도 수요 없는 공급을 또 대량 생산까지는 아니구나, 뭐 하루에 한 표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수요는 없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본 교관은 기상이 매우 늦는데 뭐 다른 백수들에 비하면 비할 바는 아니지만 보통 한 아침 10시쯤에 알람이 울리는데 알람을 끄고 그러고서 잠시 또 잠들었다가 뭐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다 보면 한 10시 반쯤 좀 되는데, 일어나면 이제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되잖아, 화면을. 근데 뭐 약간 속보 비스무리한 기사가 또 떴는데 코스피가 또 급락하면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라는 게 뭐냐면은 알잖아 다들, 갑자기 장이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면 약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이제 심판이 이제 워워 캄다운 뭐 이러면서 한 5분간 휴식을 주는 이제 그런 타이밍인 거잖아, 그 사이드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또 굉장히 또 급락을 했나 보고, 또 며칠 전에 또 급등을 했는데 그 전 또 며칠 전에는 또 급락을 하고 지금 계속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잡주 무브먼트도 아니고 사람으로 치면 조울증 걸릴 마냥 하루는 기분이 업됐다가 이날은 다운됐다가 이러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이거를 과연 투자라고 볼 수 있냐 말이야. 이게 다 어거지로 그 코스피 지수를 만들어 놓은 부작용이라고 본 교관은 판단한단 말이야. 그 진짜 어거지로 이 코스피 지수를, 지금 오늘 지수가 어떻게 돼? 한번 찾아볼까? 오늘의 코스피 지수. 자,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니까 어제 대비, 현재 검색한 것에 의하면 어제 대비 이제 5.97%, 약 6%가 하락된 7,570. 지금 또 말하는 순간 또 떨어졌어. 지금 7,562.64, 7,500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9,000을 넘보내 막 이지랄 떨다가 지금 7,500 이렇게 쑥 꺼진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맥주를 따르듯이 거품이 한번 쫙 올라갔다가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어거지거든. 그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가 누가 주가를 7,500, 지금도 사실 거품이 빠진 거지만 7,500을 누가 상상했어? 그 십몇 년을 뭐 3,000을 간에 만에 이질하는데 갑자기 뭐 4,000까지 급돼서 4,000이면 와 이거 뭐 엄청 올랐네, 이거 거의 끝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4,000이 막 5,000 되고 5,000 6,000 되고 6,000 7,000 되고 7,000 8,000 되고 막 9,000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수였거든 이게. 근데 이런 거는 대체로 예상할 수 있듯이 억지로 이거 코스피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막 주물러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이게 다 모래성을 쌓아놓듯이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파도가 오면은 이게 다 휩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 투자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지수랑 이 보유한 종목 때문에 다들 하루하루를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어. 대체로 다 직장인인 경우인데 지인들이. 근데 하루는 막 오르니까 막 이런 그 사람마다 각각이야.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사는데 올라가지고 막 좌절하다가 며칠을 지나서 또 폭락하니까 또 좋다고 또 주식 사들이고 이러고 있는데, 본 교관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본단 말이야. 요즘 추세가, 우리나라는 보면은 항상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은 마치 그 트렌드에 편승을 하지 않으면 약간 좀 병신이나 뭐 아니 왜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좀 추세가 뭐랄까 있어. 왜 안 하냐, 뭐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바보냐,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본 교관은 우직하게 내가 그냥 안 한다면 안 하는 걸로 그냥 간단 말이야. 이런 우직함이 각각의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이게 유행에 휩쓸리지 않아야지. 모든 건 유행이라는 거는 진짜 단발성이 있고 반짝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유행이 지나면 언젠가 또 똥값이 돼.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예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저 멀리 막 몇백 년 전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튤립 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몇 년 전에 뭐 허니버터, 꼬꼬면 이런 식의 막 음식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 한번 막 뜨면은 막 겁나 막 붐이 막 일었다가 거품이 꺼지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민족성 자체가 좀 냄비 근성이 있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뭐 음식도 봐봐, 얼마나 많은 유행이 졌다 피고 있어.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한때 갑자기 동네에 막 조개구이 전문점이 막 퍼지다가 쑥 꺼지고, 그다음 또 안동찜닭 확 전부 다 막 붐하다가 꺼지고, 근데 무슨 홍초불닭이라는 것도 또 막 붐이 일어가지고 막 우와 하다가 맛있다 하다가 쑥 꺼지고, 지금 동네 홍초불닭 찾아보면 뭐 어디 찾을 데가 없잖아. 근데 뭐 마라탕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 탕후루 진짜 뭐 잠깐 뭐 진짜 몇 달 반짝하다가 온 동네에 막 가게가 독버섯처럼 퍼지다가 순식간에 훅 꺼지고, 그다음 최근에 또 무슨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은 뭐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어. 심지어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거를 다들 진짜 잊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단 말이야. 명품도 뭐 예전에 뭐 샤넬 막 아침에 줄 서가지고 막 오픈런하고 이지랄 했는데 요즘 누가 명품을 거들떠봐. 결국 그거 다 저기 중국에서 만든 싸구려 공산품인데, 그러니까 명품인 척 하면서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막 중국인 노동자들 막 시켜가지고, 심지어 막 이탈리아에서는 중국인 노동자를 막 불러가지고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치들의 그런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런 유행에 휩쓸리다 보면은 사람이 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예전에도 또 막 패닉에 빠졌을 때, 패닉에 빠졌을 사람들 어때? 예전에 그 역병이 돌 때, 우한 폐렴 같은 거 돌 때 있잖아. 중국에서 막 전염병이 돌면서 이제 막 전 세계로 퍼졌던 글로벌 팬데믹. 요때도 국가에서 막 그 양치기 뭐 소몰이 하듯이 막 전 국민을 어떤 도관에 든 쥐로 몰아넣고서 막 백신을 맞으라고 막 강요하던 순간이 있었어. 그 정은경 저기 뭐야, 그때 뭐였지? 질병청명이었나 아니면은 식약청이었나, 하여튼 거기 이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문재인이 시켜가지고 막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서 얻은 게 뭐야? 지금 많은 이들이 지금 부작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잖아. 그 백신을 맞고서 급사한 사망한 사람도 많고, 평생을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평생을 무력감, 이런 거에 후유증이 되게 많거든. 본 교관은 백신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런 백신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백신이라는 게 그 막 삼상 뭐 이렇게 그 인체에 하는 그 실험이 있어. 실험들 통과하고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과정을 한 10년을 거쳐야만 비로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 터무니없이 뭐 1년인가 2년 안에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맞으라 그러니 부작용이 안 날 수가 있겠냐고. 거기다 그 당시에는 막 급하던 시절이니까 제약회사들도 막 면책 조항을 막 이 백신을 갖다 팔면서 넣었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면서 해피엔딩이 됐지만 전 세계 많은 이들은 헬피엔딩으로 끝났잖아. 물론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다 할 뚜렷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심근염이나 이런 걸로 급사한 사람들도 막 피해자도 많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서는 세부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과거에는 또 가습기 살균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넣으면 뭐 가습기가 뭐 공기 중에 좀 습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에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불어 넣으면은 이게 액체로 되는 건데, 그거를 넣으면은 뭐 가습기도 살균이 되면서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 독극물이었던 거지. 그 독극물이 증기로 만들어지면서 폐를 조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막 몸에 좋다고 가습기를 그 살균제를 물에 섞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거 뭐 환자 입원해 있는 사람이었나? 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코에다가 이렇게 그 증기란다. 그 가습기 그 뭐라 그래, 수분 그 증기가 막힌, 증기는 아니잖아. 하여튼 그 가습기에서 나오는 그런 김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수분을 그 직접적으로 코로 흡입할 수 있게 이렇게 조라고 했던 것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안타까운 비극.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 죽었고, 그거를 한 가족도 자기가 평생 죄책감이 시달릴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은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유행을.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지인이 있었는데, 지인은 아니야, 요 얘기는 내가 다음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게으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를 한번 말해주겠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명백해.
자꾸 그 유행이나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주식도 뭐 너는 안 사니? 너 이거 사야 되는데 뭐 어머 이건 사야 해. 이건 뭐 투자를 왜 안 하냐? 병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또 현재 자꾸 월급 받는 거 뭐 200충, 300충 막 이러고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꾸준히 매달 받는 것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사람들은 200, 300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본 교관은 일을 안 한 지가 지금 5년, 6년이 지금 됐는데 그럼에도 저축한 돈으로 알뜰하게 써서 꽤 오랜 시간 일을 안 하면서도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 사람이 이제 돈을 안 벌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잖아. 평정심을 좀 가져야 되고 안전장치들을 각자 가져야 되는데 이 자꾸 그런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되네 안 하네 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거지 주가에 편성해 가지고 내 돈을 맡겨버리면 폭등 폭락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 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사람들도 어제 되게 재미있는 거 봤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제 엄마랑 같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SBS인가 어디서 방송사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엄마랑 딸이랑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집 보내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드라마 아니 드라마 아니라 뭐라 그래 관찰 예능인가 뭐 그런 거겠지. 거기서도 이제 그 딸내미가 하는 소리가 막 사랑은 도파민이라면서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지.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그 뜨겁고 막 불타는 사랑을 원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엄마는 그런 딸의 말에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인생이라는 게 꾸준히 평탄하고 이런 막 업앤다운이 없어야 사람이 좀 안정적인 심리를 갖고 살 수가 있는데 하루는 막 지랄 연병 떨고 하루는 온화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사실 사람이 피말려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근데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코스피 이렇게 지금 무슨 정말 개잡주도 아니고 작전주 뭐 코스닥도 아니고 하루도 막 이렇게 쳐 올라갔다가 하루는 막 밑빠진 듯이 밑빠진 독붓게 저게 물붓기처럼 막 줄줄 새버리면은 이거를 과연 투자라고 볼 수 있고 이걸 과연 건강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정권이나 이런 걸 비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만회하지 못해가지고 부동산을 지금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개판다고 있잖아. 월세도 막 쳐오르고 전세 품귀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서울 전 지역 포함 주변까지 다 토어제 토지 뭐 허가 뭐 이런 걸로 다 묶어놔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거 지금 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완전 진퇴양난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제 코스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소몰이 하듯이 이제 막 노는 자금들을 다 증시로 몰아놨더니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환율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증시랑 환율의 그 적절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환율 얼마? 오늘의 환율 얼마? 한번 쳐보자고. 오늘의 환율. 미국 1달러가 얼마냐? 오늘 1523원인가? 구글 기준으로는 그러네. 어쨌든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 이렇게 넘으면은 대다수 국민에게 좋을 수가 없는 게 원자재가 다 상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다 물건도 제조하고 특히나 이제 기름, 가스 이런 게 중요한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 이러면은 모든 물가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물건 값이 비싸지고 식당의 식사가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안 사 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냉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냉면도 뭐 초반에 뭐 10,000원도 뭐 비싸네 막 이렇게 운운하다가 지금 막 유명한 을밀대 이런 냉면집 가면은 지금 냉면이 뭐 15,000원이 넘어. 그러면은 물론 먹는 사람들은 먹겠지. 냉면도 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제조하는 게 이렇게 돈이 싸게 먹히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우리야 뭐 막 가가지고 그냥 찬 육수에다가 그냥 면 들이키는 게 뭐 이렇게 비싸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뭐 그 육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뭐 뭔가를 펄펄 끓이겠지. 그러니까 일본의 라멘집 같은 것도 펄펄 끓이잖아요. 뭐를 하루 종일 육수 뭐 닭이나 돼지 뼈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펄펄 끓이는데 가스비가 많이 들면은 당연히 라면 값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소비자의 심리라는 게 어느 가격을 넘어버리면은 점진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뚝 끊겨.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도저히 그냥 그 돈씨 나오는 게 그 돈씨 그 돈으로 사 먹을 바에 씨발 딴 거 사 먹지 뭐 이렇게 되고 뭐 아껴서 사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해놓고
원칙대로 조금씩 매도를 해가지고 그런 연기금 조성에 안정적인 조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꾸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을 비판하겠다, 어차피 이 글비맨 채널은 정권을 비판하는 채널이 아니야. 사실 어디에 제일 가깝냐면은 개인의 생존에 가장 가까운 채널이다. 그래서 본 교관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내 갈 길을 우직히 가자는 거야. 투자 개인이 해봐야 개인이 해가지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벌었다 치자고. 근데 내 인생에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뭐 1억을 벌었다 한들 인생이 바뀌는 게 없어. 왜냐면은 드라마틱하게 변하려면은 뭔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가지고 뭐 이걸로 다른 걸 한다든지 부동산을 뭐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하면 모르겠는데, 그 뭐 많이 벌어서 뭐 1억 2억 번다 해도 그게 안 돼. 그리고 이 장에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돈이 팔아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나면, 내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영업일이 걸리는 것 같아. 팔고 나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이 영업일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영업일이 걸려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온 게 내 돈이잖아. 그러니까 주식에 들어있으면 그게 돈이 아니잖아. 왜냐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빠질지도 모르고 하잖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1, 2억 번다 한들 내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주식에 돈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안 볼 수가 없잖아. 매일매일 봐야 되나. 근데 매일매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일희일비해요. 일희일비.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고. 지금 장이 딱 그렇잖아. 코스피 폭등, 폭락. 이지라다면은 매일 일희일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그러면서 흰머리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노화가 오는 거지. 그 정신의 노화가 오는 것도 육체의 노화에 상당히 준하는데, 정신이 피폐해지고 쇠약해지면은 육체의 노화도 금방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좀 몇몇 나왔었거든. 뭐 몇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뭐 10몇 억을 벌었다든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친구도 보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30대 초반 젊은 친구인데 흰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을 갖다 바친 거야, 여기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본 교관은 육신의 건강과 젊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 고작 뭐 넣어가지고 몇천 버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 자체를. 이 말은 뭐야? 결국은 이런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지. 유행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 본 교관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봐.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뭐 하는 게 맞는 건지. 내 본업이 있다면 내 본업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꾸준하게 매달 200, 300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200충, 300충 이러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그럼 꾸준히 모아봐봐. 돈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이롭지. 그러니까 자꾸 돈이 복사되는데 왜 주식을 안 해?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보다는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그런 착실한 마음가짐도 굉장히 좋다.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사실 건강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건강이 무너지면은 내가 노동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 비용과 시간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육체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젊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지면 진짜 인생 답도 없어요. 이거 진짜 맨날 투석하러 그 요양병원 비스무리한데 다녀야 돼. 피를 인위적으로 밖에 빼가지고 걸러가지고 넣어주고 이지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어? 절대 불가능하지. 그다음에 간도 망가지면은 이제 대단히 이제 간은 침묵의 장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뭐 티를 안 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몸이 망가지면은 진짜 이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일이란 말이야. 내가 어쨌든 몸이 건강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서 하지. 그러니까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쩌다 보니 굉장히 오늘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본 교관은 우리 여러분 나 이런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오늘은 여기까지야. 또 조만간 수요 없는 공급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어. 그럼 이만.